오늘의 이야기는 꽃가마를 탄 고양이입니다. 글 이규희 선생님, 그림 김성민 선생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꽃가마를 탄 고양이.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진스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농사를 지어 아내와 딸 연희랑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진스방은 어찌나 마음씨가 착한지 남의 불행한 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농사일을 끝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지요. 길 옆에서 삐쩍 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예스럽게 울고 있지 뭐예요. 이야, 이야. 어이구, 저를 어쩌나. 진스방은 허둥지둥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털이 숭숭 빠진 고양이는 병이라도 들었는지 오들오들 떨며 울었어요. 에이구, 불쌍한 것, 내가 데려가야겠다. 진스방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진스방의 아내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쩌자고 고양이를 데려와요. 당장 내다 버리세요. 그러자 딸 연희가 고양이를 꼭 껴안고 사정사정했어요. 어머니, 고양이가 자라면 살을 훔쳐 먹는 쥐들을 몽땅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네. 아이고, 어쩌면 아버지랑 딸이 똑같을까. 알았어. 하지만 고양이 밥은 절대로 따로 못 준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는 고양이를 안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다음 날부터 연희는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야옹아, 이리 와. 먹던 밥도 들어주고 마루 밑에다 푹신푹신한 집도 깔아줬지요. 그뿐이 아니에요. 야옹아, 이거 먹어. 어렵게 구한 약초까지 다려 먹일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고양이는 날름날름 잘도 받아 먹었지요. 몇 달이 지나자 비실비실하던 고양이는 제법 살이 투실투실 찐 고양이로 변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이 고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루 종일 굴굴 잠만 잤어요. 찍찍 찍찍 찍찍. 쥐가 코앞으로 지나가도 그저 눈만 껌뻑껌뻑 할 뿐 꼼짝도 안 했지요. 아이고, 이런 게으른 고양이 녀석, 당장 나가라 나가. 연희 어머니는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내쫓았지요. 하지만 쫓겨난 고양이는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집 근처를 얼렁얼렁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연희 곁으로 돌아오곤 했다니까요. 보다 못한 연희도 물었지요. 야옹아, 너는 왜 쥐를 안 잡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밥을 많이 줄 수 없단다. 야옹, 야옹. 고양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이내 다시 골아떨어졌어요. 그러니 동네방네 멍청이 고양이라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요. 어이구, 저런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처음에는 고양이를 겁내던 지들도 이젠 연인의 집을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정도였지요. 세월이 흘러 연희도 제법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지요. 어허, 우리 연희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진서방은 듬직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만보기를 사익감으로 정했어요. 아이고,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마을 사람들도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칭찬을 했지요.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었으니 곳간의 살을 팔아서 연희 옷도 해주고 혼인잔치도 크게 벌여야겠다. 진서방은 설레는 마음으로 곳간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몇 년 동안 모아놓던 살이 온데간데 없고 디룩디룩 살찐 지들만 우글우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를 어쩐담. 진서방은 그만 그 자리에 들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우리 살이 다 어디로 갔나? 아이고 아이고. 진서방의 아내도 땅을 치며 울고불고 야단이었어요. 결국 진서방은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혼인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없어진 살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모으고요. 그러니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네? 연희는 밤을 꼬박 새며 아버지의 병 간호를 했어요. 그러나 진서방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만 갔지요. 아,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도 없지. 마루 밑에서 날마다 잠만 자던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마당으로 나와 둘레둘레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살같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진스방의 삼배 두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불이 나게 곳간으로 들어가더니 삼배 두근을 제 머리에다 떡하니 올렸었지요. 곳간 가운데다 향까지 피우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느닷없이 큰 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영 아버지가 가시다니 영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느 집에서 조상이라도 났나? 지들이 구멍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둘레둘레 살피보니 멍청이 고양이가 삼배 두근을 쓰고 곡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지들이 쪼르르 달려나와 물을 수밖에요. 고양이님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십니까? 에고 보면 모르겠어.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나와서 절을 올려라. 고양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지들은 멍청이 고양이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래도 늘 고맙게 대해준 고양이의 일이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지요. 지들은 줄줄이 기어 나와서는 넙죽넙죽 절을 했지요. 그러자 고양이는 짐짓 서운한 듯 말했어요. 아니 초상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고양이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생각이 모자라서. 지들은 쪼르르 가서는 살을 한 움큼씩 지고 다시 왔어요. 고양이는 에고 울면서도 열심히 부조살을 받았지요. 멍청이 고양이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지들에게 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말지들은 물론 이웃마을의 지들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어요. 그 바람에 연인의 곳간에는 살이 수북수북 쌓여갔지요. 아이고 아버지. 고양이가 열심히 곡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에 멋지게 수염까지 기른 대장지가 문상을 놓았지요. 옳지, 바로 저놈이로구나. 마침 잘 왔다 연호. 고양이는 손살같이 달려가 대장지를 덮쳤어요.
대장쥐는 이까지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하고 슬쩍 힘을 주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고양이라도 쥐는 쥐,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대장쥐를 옴짝달싹 못하게 깔고 앉아버렸지요. 아이고 고양이님, 여태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대장쥐는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예언할 수밖에요. 네 이놈!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고양인지 똑똑히 알았느냐? 고양이는 잔뜩 목에 힘을 주고 외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살려둔 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되도록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으려고 꼭 참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약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살을 훔치다가 들키면 다 잡아먹을 테다. 알겠느냐? 고양이는 우릉우릉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고양이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대장쥐가 부들부들 떨며 예언했어요. 정 살고 싶다면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의 쥐들을 모두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알겠느냐? 고양이는 대장쥐의 목덜미를 꽉 물고는 다그쳤지요. 고양이님, 살림만 주신다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대장쥐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고양이는 그제야 슬그머니 대장쥐를 풀어주었지요. 죽다 살아난 대장쥐는 부하들을 이끌고 후둥지둥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말이에요. 날이 밝자 고양이는 연희의 치맛자락을 물고 곳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연희는 부러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텅텅 비어있던 곳간이 어느새 살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우글우글하던 쥐들만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으니 놀랄 수밖에요. 야옹아, 고맙다 고마워. 연희는 고양이를 껴안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얼마 후 연희가 연지곤지 찍고 시집으로 가는 날이에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한다. 씻었던 병이 나은 진서방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연희의 꽃가마 뒤를 쫄래쫄래 뒤따라가는 조그만 꽃가마 하나가 있지 뭐예요. 아니 이게 누구야? 살그머니 가마 문을 열어보던 사람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어요. 가마 안에는 색동 모자를 곱게 쓴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